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기초전기자기야 5번째 에피소드 전속을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 전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전기자기학에서는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전속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많이 나올까? 전력? 전기기기? 아무튼 계산하는 곳에서는 전속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속이란 단어를 좀 알아야 그 계산하면서도 전속을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속이 뭔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속이란 단어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속. 이 전속의 사전적 의미는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묶음. 이게 전기전자고 이게 묶을 속자예요. 그래서 전기를 묶는다 해서 전기력선의 묶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들어왔어요. 자, 우리는 연필 12개를 연필 한 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린 달걀 10개를 달걀 한 꾸러미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쌀 8kg를 쌀 한 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쌀 80kg를 쌀 한 가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 746W를 1마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봐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전하 1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공기 중에서의 전하 1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자, 이 전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1쿨롱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공기 중이에요. 공기 중. 그러니까 매질이 공기 중이란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 전기력선의 개수 저번에 했죠.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전기력선의 개수는 유전율 분의 전하량입니다. 자, 봐요. 여기 이 유전율은 뭘로 나눈다 그랬죠?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S라고도 쓰고 여기 뭐 첨자가 하나 붙어요. 공기 중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유전율이. 파라드 퍼 메타죠. 거기다 비유전율이 공기 중은 1이에요. 1. 그래서 이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쿨롱에서 공기 중일 때, 매질이 공기 중일 때 1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이렇게 하면 1.12 곱하기 10의 11승 개가 나와요. 1.12 곱하기 10의 11승 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나온 거를 한데 묶어서 전속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속이 1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 묶어서 1쿨롱에서 나오는 자기력선 수를 다 묶어서 전속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전기력선이 그 비유전율이 2래요. 2. 이 비유전율이 2입니다. 그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 수를 우선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비유전율과 유전율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비유전율 2 곱하기 8.85 곱하기 마이너스 12승분의 1 하면 5.6 곱하기 10의 10승 개가 나옵니다. 이게 비유전율, 여기가 공기중이 아니라 이거 뭐 다른 매질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요 주변에 다른 매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질이 유전율이 1이래요. 비유전율이. 이 비유전율이 2인 매질에서의 그 전하에서 나오는 1쿨롱의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5.6 곱하기 10의 10개란 거예요. 10의 10승계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전속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을 전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속.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1쿨롱에서 나오는 전속은 무조건 1개예요. 2쿨롱에서 나오는 전속은 무조건 2개고요. 그런데 이 전속 2개와 전속 1개는 매질이 전하가 어떤 매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력선 수가 달라지는 거죠. 복잡하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처럼 같은 성질의 물건이라도 묶음으로 나타내면 명칭이 달라지면서 양을 나타내는 수도 달라진다. 자, 보세요. 이처럼 같은 성질의 물건, 여기도 연필이고 여기도 연필이에요. 어떤 묶음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보기 여기는 같은 연필인데 여기는 몇 개로 나타냈어요. 여긴 같은 연필인데 여기는 한 다스라고 나타냈어요. 여기는 한 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연필 12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하지만 2개는 같은 양의 연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속도 1쿨롱에서의 자속 한계나 전기력선 수 1.12 곱하기 10의 11승계나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다만 이 전기력선 수를 이야기하는 뒤에 나타내는 명칭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전속이라는 단어는 전기력선에 묶어 놓았다는 뜻을 나타낸다. 자, 여기서도 한 다스가 연필 12개를 한 묶음으로 나타낸 단어잖아요. 달걀 10개를 한 꾸러미라고 한 게 달걀 10개를 묶어 놓은 것을 한 꾸러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처럼 1쿨롱에서 나온 전기력선을 묶어 놓은 게 전속 한계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 전속이라는 거를, 이 골치 아픈 전속이라는 걸 만들었냐?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전속이라는 단어를 만든 이유는 전하가 놓여있는 매질에 따라 1쿨롱이라는 이 전하가 공기 중에 놓여있을 때랑 뭐 기름이나 뭐 다른 매질에 놓여있을 때 나오는 전기력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1쿨롱인데도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얘네가 발산할 수 있는 전기력선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가 달라져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상황마다 전기력선 수를 새로 대입해서 막 어떤 값을 나타내고 이럴 때 굉장히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력선을 묶은 전속을 이용하는 것이다. 왜냐? 이 전속을 이용하게 되면 이 전하가, 이 1쿨롱이란 전하가 공기 중에 놓여있든 뭐 기름에 놓여있든 뭐 기름에 놓여있든 이 주변 환경이 뭐 다른 뭐 매질로 놓여있든 상관없이 전속은 1이다. 1쿨롱에서 나오는 전속은 1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전하가 어떤 매질에 놓여 있더라도 수학적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전하 1쿨롱에서는 한 개의 전속이 나온다고 정의한 것이다. 예. 이게 전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마 이 연필 12개를 한 다스라고 하고 달걀 10개를 한 꾸러미라고 하고 쌀 8kg를 한 마리라고 이런 게 좀 더 개수를 쉽게 세기 위해서, 그죠? 뭐 유통할 때 뭐 개수를 좀 더 쉽게 세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쌀 한 가마요, 쌀 두 가마요, 쌀 세 가마요, 그 개수를 세는 거예요. 쌀 10가마면 800kg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전속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질에 놓여 있든 1쿨롱에서 나오는 전속은 1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 여러분, 여기 위에 네이버 카페에서 전치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여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정리해 노트, 거기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 가셔서 이거 노트 다운받으셔가지고 제 영상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을 난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전치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7, 80분이 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거기 가셔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 제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투네이션이라고 제 영상 밑에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려요. 그럼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저한테 이제 후원이 가능하니까요.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